미해결로 남아있는 실종 사건들을 참 많이 다루어 왔는데요. 작정하고 이것만 해야지 마음 먹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실종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너무나 만연하기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같은 사건이 있기에 미해결 실종 사건을 더욱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8년에 태어난 아비게일 헤르난데즈, 일명 애비라고 불리우는 그녀는 정말 활기찬 소녀였습니다. 활동적으로 운동도 좋아하고 잘 웃고 쾌활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했기에 주변에 사람도 많았죠. 그런 그녀가 2013년에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뉴햄프셔주 노스코네이에서 고등학교를 시작한 그녀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집과 학교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아비게일은 절대로 가족이 걱정을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에 결코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지 않았죠. 2013년 10월 9일,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비게일이 오후 7시가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딸을 찾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이곳저곳을 연락을 해 행방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어디에서도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그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아비게일을 찾고 있을 때 아비게일은 한 남성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아비게일은 이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차를 태워주겠다는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차에 오른 그녀는 집 근처 식당에 내려달라 부탁했지만 남자가 자기가 먼저 들를 곳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죠. 아,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아비게일은 서둘러 내리기 위해 안전벨트를 푸는데 그것을 눈치챈 남성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비게일은 남성과 협상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미 작정하고 일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들릴 리가 없었죠. 그녀는 남성의 집 마당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듯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순간들을 모두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게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성의 끈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고 계획을 세워나갔죠. 아비게일은 먼저 범인이 자신을 신뢰하게끔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그에게 맞춰주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당연히 실패했지만 꾸준히 변함없이 그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는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유대감이 이루어졌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만약 나를 보내준다면 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등등. 이러한 말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었죠. 남성이 점점 아비게일을 신뢰했고 어느 정도였냐면 위조 지폐 만드는 것에 도움을 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성과는 그가 그녀에게 읽을 책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그가 요리책 하나를 건네주는데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네이트 키비가 누구야? 라고 물었고 남성은 당황하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라고 되물었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남성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인고의 시간이 흘러가고 마침내 아비게일에게 기회가 옵니다. 네이트 킵이라는 이 범인이 위조 지폐를 사용하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가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호텔을 갔고 그녀에게 숙박비로 $50 3장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 지폐를 지역의 월마트에 가서 사용을 했다가 위조 지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여자는 키비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알렸습니다. 이 사실에 네이트 키비는 너무 겁을 먹었고 아비게일을 풀어주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것은 끝까지 그에게 신뢰를 보여준 그녀의 행동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이 곧 올 테니 지금 당장 청소를 하는 것이 좋아. 나는 절대로 너의 신원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라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풀려나게 됐죠. 2014년 7월 20일, 그는 그녀를 처음 태웠던 근처에 데려다 주었고 아비게일은 그곳에서 1km를 조금 넘게 걸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때 너무 행복해서 계속 웃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자신은 이제 자유라고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찰은 아비게일로부터 전해들은 네이트 키비의 집으로 향했고 그를 체포합니다. 그는 강제로 데려간 혐의,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 등을 포함 총 7건의 죄를 인정했지만 위조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45년에서 90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한 임상 심리학자는 아비게일이 생각해낸 방법에 대해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긴 그녀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굉장히 놀라워했죠. 일반인인 제가 봐도 그녀의 행동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비게일은 그곳에서 보내는 긴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아멘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아멘으로 기도를 끝내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 것이 염려됐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게일은 무려 9개월 동안 시련을 이겨낼 힘을 달라 기도를 하며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밖에 나갈 때마다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녀는 스스로가 기적을 만들어냈고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과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종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해결 이야기에 너무 답답해서 싫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생각나더라도 덮을 수 있을 만큼 앞으로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즐거움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모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